해적왕이라 불렸던 골디로저가 남긴 보물 중의 보물, 원피스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대해적시대. 이 해적시대가 배경인 원피스의 이야기는 4개의 바다 중 하나인 이스트블루의 작은 황금월 후샤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루피는 항구에 1년 전부터 정박하던 해적선에 타기 위해 자신의 용기를 부여준다며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다만 해적선의 선장 샹크스는 아이였던 루피를 해적선에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며 마을 주민 마키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주스를 주며 달래주죠. 그런데 그때 루피는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이 적에게 빼앗은 악마 열매를 디저트라 생각하며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온몸이 곰으로 변하지만 평생 헤엄을 못 치게 돼버리는 말 그대로 악마의 능력을 얻지만 맥주병이 돼버리는 악마의 열매였죠. 그러던 어느 날 히그마라는 산적이 샹크스와 루피 앞에 나타나고 산적들은 샹크스에게 시비를 걸지만 샹크스는 웃어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루피가 혼자 주점에 남고 히그마와 산적들이 주점에 오는데 히그마는 루피 앞에서 샹크스를 비웃습니다. 이에 분노의 루피는 히그마에게 덤비고 결국 루피는 히그마에게 제압당하죠. 하지만 그때 샹크스와 해적단이 나타나고 루피를 괴롭히던 히그마와 산적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궁지에 몰린 히그마는 연막탄을 쓰고 루피와 함께 바다로 도망친 뒤 맥주병이 돼버린 루피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때 바다에 있던 거대한 해왕류가 히그마를 먹어버리고 루피도 마저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샹크스가 나타나 상대를 위협하는 힘 기백 그 자체로 해왕류를 도망치게 하며 루피를 구해주죠. 다만 샹크스는 이 과정에서 한쪽 팔을 해왕류에게 먹혀버립니다. 루피는 이때 샹크스와 같은 사나이가 되고 싶다 생각하며 샹크스가 왜 자신을 바다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샹크스는 이스트블루로 떠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자신도 동료를 모아 원피스를 찾은 뒤 해적왕이 될 거라고 선언하죠. 샹크스는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맡긴 뒤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어 돌려달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샹크스에게서 밀짚 모자를 받은 지 약 10년 후 루피는 샹크스의 팔을 잘라버린 해왕류를 제압하며 후샤마를 떠나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고 소용돌이까지 만나 배가 자초되는 위기에 처하죠. 그러자 루피는 아예 술통에 들어가 버리고 소용돌이에 휩쓸려간 루피는 술인 줄 알았던 알비다 해적단에게 건져져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군이 되고 싶었지만 해적 알비다에게 잡혀 자빌꾼으로 일하던 코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에 루피는 알비다를 단 1개월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코비를 데리고 악명높은 현상금 사냥꾼 조로가 잡혀있는 해군 기지가 있는 쉘즈타운으로 향하죠. 쉘즈타운에 도착한 루피와 코비는 해군 기지 안에 잡혀있는 조로를 만납니다. 악명과는 달리 그는 꼬마 아이를 도와주다가 해군 모건의 아들 헤르마표와 시비가 붙어 해군에 붙잡혀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해군이 조로를 총살시키려고 하는데 루피는 조로에게 날아온 총탄을 모두 막아낸 뒤 조로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의 칼들을 전부 되돌려주며 동료 제의를 하죠. 자신을 도와준 조로는 어린 시절 라이벌이었지만 죽어버린 친구 쿠이나와의 약속을 위해 악명이 든 모든 세계 제일의 검객이 된다고 선언하며 루피의 편에 서서 해적으로서 일당으로의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루피와 같이 협공하여 해군이지만 마을을 지배하던 모건을 물리치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코비는 해군에 정식 입대하고 루피와 조로는 새로운 동료를 찾으러 떠나게 되죠. 이후 항해술 없이 루피와 조로는 바다에서 떠다니다 날아다니는 큰 새를 발견하고 루피는 이 새를 사로잡아 식량으로 삼으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새의 부리에 물린 채 날아가 버립니다. 다만 이 새를 버기 해적단이 격추하며 루피는 오렌지 마을을 점거하고 있던 버기 해적단의 앞에 떨어지죠.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보물들과 위대한 항로의 해도를 훔치려고 이에 접근한 해적 전문 도둑 나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피는 버기가 오렌지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걸 알아내며 조로와 함께 버기 해적단을 제압하고 버기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샹크스가 가고 버기와 같은 해적단에서 견습 선원으로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 버기가 악마의 열매를 샹크스 때문에 실수로 먹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시 돌아와 루피 일행이 보통의 난폭한 해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미는 해적단에 임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루피 일행은 항해를 하던 중 토끼를 닮은 뱀과 같은 희귀한 생명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돌산 위에 보물상자를 가지려다 보물을 확인하기 전 상자에 몸이 빠져버려 수십 년 동안 보물을 지키던 가이몬을 만나게 됩니다. 루피는 가이몬의 사연을 듣고 직접 보물상자를 확인하지만 결국 빈 상자뿐이었죠. 루피는 그의 기운을 복돋아 준 뒤 모험을 이어나가기 위해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은 실온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샹크스 해적단의 저격수 야솝의 아들 우솝을 만납니다. 우솝은 어머니의 기운을 복돋기 위해 해적인 아버지가 왔다는 거짓말을 시작으로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매일 거짓말을 하던 마을의 유명한 거짓말쟁이였죠. 다만 그는 거짓말로 보물을 모두 잃은 부잣집 딸 카야에게 거짓말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섭은 루피와 함께 그곳의 재산을 노리고 집사로 들어간 전 해적 캡틴 크루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에 우섭은 루피 일행에게 함께 싸워달라 부탁한 뒤 루피 일행은 우섭과 함께 캡틴 크루 해적단을 날려버리죠. 이에 대한 답례로 카야의 집사가 디자인한 고잉 메리오라는 배를 얻게 되고 우섭도 동료가 되어 함께 출항을 시작하죠. 고잉 메리오로 항해를 하던 중 루피 일행은 조로의 현상금 사냥꾼 파트너였던 조니와 요삭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요삭이 괴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영양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요리사를 구하기 위해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루피 일행은 발라티에 요리사 상디와 과거 해적이었지만 현재 발라티에 총주방장인 제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과거 태풍을 만나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표류되어 함께 굶어가며 살아남았던 쓰라린 기억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해상의 레스토랑을 만들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못 먹고 해군에게서 탈출한 클리크 해적단의 킹이 상디에게 음식을 얻으며 은혜를 입습니다. 이후 킹은 굶고 있는 자신의 해적단 모두를 데려오며 상디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안 제프는 상디처럼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다만 클리크는 회복한 뒤 오히려 발라티의 금품을 뺏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세계 제일의 거모 미호크가 나타나 심심풀이로 클리크 해적단의 배를 두동강 내버리고 세계 제일의 거모가 되기 위해 바다로 나왔던 조로가 미호크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다만 조로는 미호크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하고 패배하고 조로에게 흥미를 느낀 미호크는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배를 잃은 클리크는 발라티에를 뺏으려고 하고 루피가 이를 막으며 전투가 시작되죠. 결국 루피가 클리크를 제압하고 킹은 클리크를 데리고 루피와 상디에게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보자한 뒤 떠나죠. 전투가 끝난 뒤 루피는 모든 바다가 하나인 올블루를 보는 게 꿈인 상디에게 동료 제의를 하고 상디는 요리사로 루피 일행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루피는 나미가 보물과 함께 메리오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삭은 나미가 아론의 현상금을 보고 표정이 달라진 걸로 보아 아론 해적단의 본거지로 가은 걸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코코야시 마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나미의 과거사가 밝혀지는데 나미는 어린 시절 그곳을 지배하던 어린 해적단의 아론에게 양어머니를 잃으며 마을을 빼앗깁니다. 다만 아론은 나미에게 아론 해적단에 들어오는 조건과 1억 베리를 모으면 마을을 해방시켜주겠다고 제의를 하죠. 이에 나미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1억 베리를 상납하기 위해 해적들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만 아론이 나미를 속여왔으며 코코야시 마을을 해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미는 좌절하지만 루피 일행이 아론 해적단을 모두 제압하고 아론이 지배한 마을을 해방시키죠. 그리고 나미도 정식으로 동료로 합류하며 다시 출항하게 되고 해군 본부에 루피가 버기, 클리크, 아론을 쓰러뜨린 게 알려지며 루피 목에 3천만 벨이라는 현상금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위대한 항로에 입장하기 전 해적왕의 고향이자 해적왕이 처형당했던 로그타운에 잠시 들러 각자의 볼일을 봅니다. 조로는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검 2개가 부러져 검을 사러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린 시절 친구인 쿠니나를 닮은 해군 타시기가 조로가 해적인지 모르고 조로에게 요도로 불리는 3대 귀처를 골라주고 검 매장 주인 이폰먼츠는 조로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며 자신의 갑인 유바사리를 조로에게 공짜로 주죠. 한편 최영장을 보던 루피는 버기와 알비다 연합에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루피가 있던 최영장에 번개가 내리치며 위기를 넘깁니다. 다만 스모커에게 붙잡히며 체포될 위기에 빠지지만 정체 모를 인물이 나타나 스모커를 저지하면서 루피는 겨우 도망치고 위대한 항로로 향하게 되죠. 이후 밀짚모자 해적단은 로그타운을 떠나 위대한 항로의 쌍둥이 언덕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루피 일행은 한 해적단을 기다리며 자해하는 라분. 그런 라분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로즈 해적단의 선인 쌍둥이 언덕의 등대지기 크로커스, 그리고 라분을 식량으로 잡아가려던 의문의 듀오 미스터 나인의 미스 웬즈데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의 듀오가 라분을 제압하려 하자 루피는 미스터 나인과 미스 웬즈데이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라분에게 의미 없는 자해를 멈추게 하고 대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게 되죠. 한편 라분을 습격하려다 붙잡힌 미스터 나인과 미스 웬즈데이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자신의 목적인 위스키 파크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루피는 흔쾌히 허락하며 이들과 함께 위스키 파크로 향합니다. 다만 위스키 파크로 루피 일행을 데려간 건 3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린 루피의 목을 확보하기 위해 꾸민 함정이었죠. 결국 이들을 술, 음식, 여자에 취하게 한 뒤 바로크 워크스의 소속의 현상금 사냥꾼 백인이 습격하려 했지만 이들의 목적을 눈치챈 롤로노와 조로에게 간단히 제압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크 워크스 사장의 비밀 지령을 받고 나타난 미스터 나인과 미스터 발렌타인이 위스키 파크에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위기에 빠뜨린 악역 미스 웬즈데이가 사실은 알라바스타 왕국의 공주인 네펠탈리 비비라는 사실,
바로크 워크스라는 회사가 비비의 나라인 알라바스타를 공작해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크 워크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알라바스타의 공주 비비와 왕국 근위 대장 이가람이 바로크 워크스에 잠입했다는 사실, 바로크 워크스 뒤에서 조종하는 흑막이 미호크와 같은 칠매 중 한 명 썰 크로코다일이라는 게 밝혀지죠. 이후 조로와 루피의 강함을 본 근위 대장 이가람은 밀즈모자 일당에게 비비를 알라바스타까지 데려다주며 살해를 하겠다고 부탁하고, 살해에 눈이 먼 나미의 지휘 아래 밀즈모자의 적단은 비비와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하죠.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도중 리틀 가든이란 섬에 들르게 된 밀즈모자 일당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긍지를 걸고 싸우고 있는 전 거인병 해적단의 선장 도리엔 브로기를 만나게 되고 이들과 금세 친해지며 우정을 쌓게 됩니다. 다만 비비 밀짚모자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뒤를 쫓아온 미스터 5와 미스 발렌타인과 더불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고위급 간부인 미스터 3와 미스 골든 위크의 비겁한 술수에 말려들어 큰 고생을 하게 되지만 루피 랭은 결국 이들을 멋지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후 루피 랭은 리틀 가든을 떠나 알라바스타로 향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미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열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결국 이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비비가 물러나준 덕에 근처에 있는 의료강국인 드럼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드럼 왕국으로 가던 중 브리킹 해적들이란 녀석들을 만나 선징의 와프로를 날려버리는데, 알고 보니 와프로는 드럼 왕국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럼 왕국에 도착한 밀짚모자 적단은 검술 매적단 5명이 드럼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사실, 이들의 강함을 알자마자 와프로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검은색 매적단이 간 걸 알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한편 나미는 드럼 왕국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의사 닥터 쿠레어와 그녀의 제자 사람은 열매를 먹은 술록 초파의 치료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팔이 의사인 히루루크가 초파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보며 초파를 걷어준 과거, 히루루크가 와프로의 계략에 속아 죽었다는 과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때 와프로가 드럼 왕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나타나지만 루피는 다시 한번 와프로를 날려버립니다. 이후 자신을 괴물로 보지 않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접해준 외부인인 밀짚모자 일당에게 감명을 받은 초파가 새로운 동료이자 선의로 들어오게 되죠. 이들은 다시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도중 유쾌한 뉴커머를 만나게 되고 그와 유대를 싸운 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비는 그가 사라진 후에야 그가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 미스터 2 봉쿠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알라바스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로그타운에서부터 루피를 추적해온 해군 스모커와 타시기를 만납니다. 다만 그곳에서 루피의 형이자 흰수매적단의 2번 대장 에이스도 만나며 루피의 랭은 에이스 덕분에 무사히 도망치죠.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가 자신이 선원으로 있는 흰수매적단에서 동료를 죽이고 떠난 티치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후 에이스와 헤어지고 루피는 다시 비비와 함께 알라바스타의 왕국으로 가던 중 루피는 비비의 모든 사정을 듣고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루피는 알라바스타 사태의 흑막 크로커다일과 대결을 펼치지만 루피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죠. 하지만 바로크 워크스 크로커다일의 간부 미스 웬지데이 로빈이 루피를 도와주고 루피는 부활하며 다시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러 갑니다. 결국 아르바나에서 밀짚모자 1등은 모든 바로크 워크스 간부들을 각자의 싸움 끝에 쓰러뜨리고 밀짚모자 루피도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바로크 워크스를 격파하는 동시에 알라바스타 왕국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로커다일은 섬 하나를 날려보낼 수 있는 플루톤의 위치가 알라바스타에 있는 포니그리프에 적혀있다는 걸 알았고, 플루톤 때문에 알라바스타를 점령하려고 한 게 밝혀지죠. 알라바스타 사태가 일단락된 후 밀짚모자 일당은 다시 항해를 떠나지만 해군 대령 히나의 추적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도망치던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 봉쿨의 희생으로 극적으로 탈출하고 긴 여행을 함께한 비비와 동료들의 징표를 보여주며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음 항해를 가는 밀짚모자 일당의 메리호에 미스 웬지데이 로빈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로빈은 공백의 백년을 알고 싶었지만 자신의 꿈에는 적이 많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었고, 다만 루피가 죽으려는 로빈을 강제로 구해준 사실이 밝혀지죠. 이후 로빈은 자신을 동료로 넣어달라고 하고 루피는 이를 승낙하죠. 어찌어찌 로빈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던 밀짚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를 떠나자마자 하늘섬의 기록을 뺏기고,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에 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 자야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하늘섬을 찾는다고 말하다가 베람이라는 해적에게 무시도 당하고 루피와 취향이 참 맞지 않던 티치라는 사나이도 만나게 되는데, 루피와 조로는 티치에게 무언가를 느끼죠. 결국 루피, 나미, 조로는 하늘섬의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로빈은 황금양을 봤다고 주장했다가 사형당한 모험가 몽블랑 노랜드의 자손 몽블랑 크리켓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들은 크리켓이 있는 곳에 도착해 그와 만나 그와 유대를 쌓으며 밀짚모자 일당은 크리켓의 계획으로 하늘섬으로 가기로 하죠. 밀짚모자 일당은 크리켓의 계획대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해류에 올라타는데 그때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리고 1억 베리의 현상금을 얻었다는 루피의 소식을 들은 티치가 루피를 쫓아오죠. 다만 루피는 티치와 부딪히기도 전에 하늘섬으로 올라가는 해류를 타버립니다. 하늘섬에 도착한 것도 잠시 그곳에서 불법 입국자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밀짚모자 일당은 스카이피아의 지배자 에넬에게 쫓기게 되죠. 그런데 마침 에넬로부터 고향을 되찾으려는 샨디아 전사들이 당일 에넬 무리와 전투를 시작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 전투에 얼떨결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섬의 비르카에 살던 에넬이 자신의 고향을 멸망시켰던 사실, 과거 땅에 있던 샨도라가 해류에 휩쓸려 하늘섬으로 올라갔고 이 땅을 하늘섬에 살던 원주민에게 뺏겼다는 사실, 이후 샨도라에 살던 선주의 의지를 잇기 위해 후손들이 하늘섬 원주민들과 싸워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다시 돌아와 로빈은 하늘섬으로 올라온 샨도라에서 포네그리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 로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한편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행 그리고 고향을 되찾으려는 샨디아 전사들은 자연계 번개 열매를 먹은 에넬에게 모두 쓰러집니다. 하지만 번개를 사용하는 능력자인 에넬에게 고무인간 루피는 유일한 약점이었기에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하죠. 다만 에넬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신들의 고향인 달로 가야 된다는 꿈이 있었고 루피에게 패배한 에넬은 홀로 일어나 황금으로 만든 배를 타고 달로 향하죠. 한편 에넬을 쓰러뜨리고 하늘섬에서 황금을 얻은 루피 일행은 하늘섬 사람들의 배웅하에 다시 청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섬에서 내려온 밀짚모자의 적단은 노후된 고잉 메리오도 고치고 조선공을 새로운 동료로 들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착한 롱링롱 랜드에서 밀짚모자의 적단은 톤지토라는 인물을 만나 친해지는데 그때 폭시의 적단 선장 폭시가 톤지토의 애완말을 습격하고 밀짚모자의 적단에게 데비백 파이트라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데비백 파이트는 3번의 게임을 해서 이길 때마다 동료를 빼앗아가는 게임이었고 톤지토의 애완동물이 상처 입은 것에 분노한 몽키디 루피는 단순 승부인 줄 알고 게임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루피조로 상대의 활약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루피는 폭시의 적단에서 조선공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해적기만을 가져가고 폭시의 적단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폭시의 적단과의 대결이 끝난 밀짚모자 일행 앞에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타나고 아오키지는 밀짚모자 일당이 나중에 큰 위협이 될 거라며 미리 밀짚모자 일당을 제거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루피는 아오키지와 1대1 승부를 벌이며 나머지 동료들을 배로 보내죠. 다만 루피는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루피의 할아버지와 연이 있던 아오키지는 크로코다일 토벌권도 있다며 루피를 죽이지 않고 떠납니다. 아오키지와의 싸움 후 회복을 한 루피 일행은 메리오를 수리하기 위해 하늘섬에 황금을 팔아본 3억 베리를 들고 아이스버그가 운영하는 갈레라 컴퍼니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메리오의 수명이 다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거기에 3억 중 2억을 보관하고 있던 우후비 워터7의 뒷세계 보스인 프랑키에게 습격당해 강탈당하고 로빈도 돌연히 행방불명되는 사태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피는 메리오를 버리기로 판단하고 이에 분노한 우섭은 해적단을 탈퇴한 뒤 루피와 결투를 벌이지만 우섭은 역시나 패배하죠. 그리고 루피 일행은 우섭과 메리오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밀짚모자 해적단은 워터7의 시장 아이스버그 암살 미수 사건 뉴스를 보게 되는데 암살 미수 사건에 로빈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며 아이스버그 암살 미수의 용의자로 밀짚모자 해적단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부 요원인 CP9과 함께 나타난 로빈은 상디와 초파에게 결별을 선언하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루피는 그럴 리 없다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루피는 아이스버그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루피 일행은 아이스버그에게 로빈이 동료들에게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버스토코를 발동한다는 협박을 받고 동료들을 노리지 않는 대신 고대병기 플루톤의 위치를 알려주고 세계정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한편 밀짚모자 일당을 떠난 우섭은 메리오를 홀로 고치고 있었고 우섭 앞에 동네 깡패 프랑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프랑키는 아이스버그와 함께 로저의 배를 만든 톰의 제자였지만 플루톤의 설계도를 노리던 세계정부의 계략에 의해 톰이 임펠다운에 수감되자 임펠다운에 끌려가는 톰을 막아내다 부상을 당하며 사이보그가 된 뒤 동네 깡패로 전락했던 과거. 톰이 임펠다운에 끌려간 뒤 아이스버그는 세계정부가 무시 못할 위치가 되기 위해 워터7의 시장까지 오르게 된 거였던 사실.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던 플루톤의 설계도를 톰에게 받은 아이스버그가 다시 프랑키에게 설계도를 준 사실이 밝혀지죠. 다시 돌아와 CP9은 아이스버그가 프랑키에게 플루톤 설계도를 준 사실을 알아내며 프랑키도 함께 납치해 애니에스 로비로 데려갑니다.
한편 로빈과 프랑키를 구하기 위해 프랑키 패밀리와 밀짚모자의 적단은 힘을 합치고 이들은 아무도 접근한 적이 없는 사법기관 애니스 로비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CP9을 전부 패퇴시킨 뒤 로빈과 프랑키를 되찾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빈은 포네그리프를 연구하던 오하라에 살던 학자의 딸이었다는 사실, 오하라는 세계 정부가 금기하던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던 사실이 발각되어 오하라의 버스토콜이 발동되었고 이로 인해 오하라가 멸망한 사실, 그리고 해군의 정의의 의심을 가지고 해군을 그만둔 사우로가 오하라가 파괴되기 전 로빈을 오하라에서 몰래 내보내다가 아오키지에게 알려진 사실, 그리고 세계 정부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며 로빈은 8살부터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 정부에게 쫓겼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다시 돌아와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과 프랑키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들에게 버스터콜이 발동되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버려졌던 메리오가 홀로 애니스 로비로 와 루피 일행을 구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찾아온 메리오는 자신의 소임을 당하고 부서지며 해적단은 바다 위에서 장례를 치르고 워터7으로 귀환하죠. 그리고 워터7으로 돌아온 프랑키는 우후백에 훔친 2억 베리로 산 목재 아담으로 새로운 해적선 사우전드 써니오를 제작해 밀짚모자 일당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해적단의 일원이 되며 우속과도 결국 화해하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해군이 된 코비 헤르메포 그리고 해군 영웅 가프 중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몽키디 가프가 루피의 할아버지라는 사실,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구해줬던 사나이가 루피의 아버지이자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혁명군 총사령관 몽키디 드래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장면은 바다를 지배하는 4명 중 1명인 샹크스로 전환되고 샹크스는 같은 상황이자 로즈의 라이벌 흰수염을 만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흰수염에게 자신의 상처는 티치가 만든 것이며 아직 에이스가 티치를 만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흰수염은 샹크스의 조언을 무시하며 서로 칼을 맞대고 이들의 충돌로 하늘이 갈라지죠. 그리고 장면은 바나로 섬으로 전환되고 동료 사치를 죽인 티치를 쫓던 에이스는 티치를 바나로 섬에서 찾아냅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결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티치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해군에 넘기며 크로커다일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칠무의 자리에 오르죠. 에이스가 해군에 넘긴 사실도 모른 채 밀짚모자 일당은 다음 목적지인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령선에 타고 있는 해골 부룩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나타난 부룩을 보고 루피는 동료제의를 하고 부룩은 이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거대한 섬 스릴러바크가 나타나고 부룩은 그림자를 찾아야 한다며 스릴러바크로 떠나버립니다. 그때 밀짚모자 일당은 스릴러바크 안에 갇혀버리고 이들은 섬을 수색하기 위해 섬에 상륙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자의 열매를 먹은 모리아가 그의 능력으로 부룩과 사람들의 그림자를 빼앗아 좀비로 되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 밀짚모자 적단도 모리아에게 그림자를 빼앗기지만 끝내 모리아와 그의 좀비들과의 처절한 사투 끝에 모리아를 쓰러뜨리고 모리아가 뺏은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를 되찾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로는 와노쿠니 사무라이 류마이검 흑도 슈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리아와의 싸움으로 지친 해적단 앞에 또 다른 칠무의 바솔로뮤 쿠마가 등장하고 밀짚모자 적단과 동료들은 전부 기력이 난 상태에서 반격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공격을 당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기절하죠. 일당을 모두 제압한 쿠마는 루피의 목을 가져가려 하지만 홀로 깨어난 조로가 쿠마에게 자신의 목숨만 가져가라는 제의를 하고 쿠마는 대신 루피가 받은 모든 고통을 견뎌내라는 역제의를 합니다. 결국 조로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쿠마는 떠나버리죠. 그리고 이후 부룩은 밀짚모자 적단의 새로운 동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룩은 항해 도중 선장 요키가 병으로 내렸다는 사실, 이후 나머지 선원과 부룩은 다른 해적단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부룩은 부활 열매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라분이 기다렸던 해적단이 부룩의 해적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시 돌아와 밀짚모자 적단은 부룩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고 어인섬에 가기 위해 마침내 레드라인에 도착합니다. 다만 그 아래 어인섬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일행은 쩔쩔매죠. 그런데 그때 이너 케이미, 아론파크에서 만났던 하치가 납치당한 걸 발견하고 루피 일행은 이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인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샤본디 제도에서 배를 코팅한 후 잠수해야 하는 것을 듣고 밀짚모자 일당은 샤본디 제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케이미가 납치당해 경매에 팔릴 위기에 처하고 그녀를 구하는 도중에 하치가 천룡인에게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루피는 세계 기죽인 천룡인을 공격하면 해군 대장이 잡으러 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천룡인을 날려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즈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그의 연인 샤키에게 현재 떠오르고 있는 루키들, 즉 최악의 세대들이 샤본디 제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루피가 천룡인을 때린 사실 때문에 대장 키자루가 나타나고 루피 일행은 키자루에게 고전합니다. 결국 과거 로제 적단 부산장이었던 실버제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내는데, 그런데 그때 그 와중에 나타난 바솔로뮤 쿠마가 무슨 생각인지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각각 다른 장소로 날려버립니다. 조로는 미호쿠의 본거지, 상디는 유카마 왕국 등 나머지 일행들도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죠. 한편 루피가 동료들과 헤어져 날아간 곳은 칠무의 행콕이 왕으로 있는 여인섬 아마존 릴리. 그곳에서는 유일한 남자인 루피를 경계하며 루피는 칠무의 보아 행콕과 대립하게 되지만, 루피가 천룡인을 패버렸던 사실을 듣고 정부에 원한이 있던 행콕은 루피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콕과 그녀의 자매들이 천룡인의 노예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행콕은 병으로 눕는데 그 병은 루피를 짝사랑하게 되는 상사병이었죠. 한편 루피는 동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샤본디 제도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만, 루피는 그곳에서 자신의 형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에 잡혀 공개 처형 위기에 놓이며 임펠다운에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루피는 결국 행콕의 도움을 받아 에이스가 갇힌 해저 감옥 임펠다운으로 들어가지만, 임펠다운 서장 마젤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에이스는 처형장에 가며 루피는 에이스를 놓치고 맙니다. 다만 그곳에서 크로코다일과 징베, 버기, 그리고 혁명군 간부 이안코프를 비롯한 죄수들과 함께 탈출하며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총출동한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이죠.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해군 본부와 칠무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마린포드로 향하죠. 이 정상전쟁에 루피는 흰수염과 힘을 합쳐 에이스를 마침내 구출하지만, 해군 대장 아카인으로부터 루피를 지키다가 에이스는 결국 사망하고, 루피가 난장판을 친 틈을 타 임펠다운 최하층의 죄수들을 빼돌리고 나타난 티치의 손에 흰수염도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의 죽음 이후 알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흔들흔들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마린포드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남국 속으로 빠져든 전쟁은 막판에 끼어든 샹크스의 중재로 종전을 맞이합니다. 또한 루피는 로우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가고, 아마존 릴리에서 몸을 회복한 루피는 에이스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며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루피의 어린 시절 회상이 나오며 루피에게는 에이스와 또 다른 형 사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루피의 회상이 끝나고 루피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2년 동안 여행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무사히 전달받은 동료들은 2년간 각자의 수련에 전념하고 루피 역시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게 되죠. 2년 후 각각의 수련을 받은 루피 일행은 무사히 샤본디 제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은 위대한 항로 후반부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할 목적지인 어인섬으로 향하게 되죠. 어인섬으로 가던 중 써니오의 카리브라는 해적이 잠입하는데, 해적단과 함께 밀짚모제 적단을 덮치려는 계획이 실패하며 카리브는 밀짚모제 적단에게 포박된 상태로 밀짚모제 적단과 어인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루피 일행은 어인섬에 도착해서 어인섬의 왕 넵튠에게 초대를 받으며 어인섬의 용궁에 가게 되는데, 어인섬의 점술가 마담 셜리가 루피가 어인섬을 멸망시키는 미래를 보는 바람에 이들은 쫓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루피는 반더데켄 구세의 스토킹 때문에 경갑탑에 숨어 사는 어인섬의 공주 시라오시를 만나 바다의 숲으로 도망치고, 용궁성에 남아있던 조로나미 우소푸룩은 자신들을 공격하려 하자 섬을 점거해버립니다. 한편 인간을 지배하려는 아론의 유지를 이어 신어인 해적단을 결성한 호디 존스는 시라오시를 짝사랑하던 데켄과 손잡고 용궁 왕국을 붕괴시키기 위해 용궁성을 습격하고, 신어인 해적단에 의해 용궁의 왕 넵튠을 비롯한 왕궁의 대신들과 왕자들 조로 우소푸룩이 사로잡히고 어인섬도 장악됩니다. 호디 존스로부터 겨우 탈출한 나미와 케이미를 비롯한 나머지 밀짚모제 적단은 징베를 만나 인지들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데, 이너와 어인들의 인간에 대한 반감을 걱정한 징베는 시라오시를 일부러 붙잡히게 한 다음 루피가 극적으로 등장하는 작전을 실행하죠. 작전은 성공하고 신어인 해적단은 밀짚모제 적단과 징베의 손에 전부 쓰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데켄이 시라오시를 죽이기 위해 보낸 방주 노아가 어인섬을 멸망시킬 뻔하지만, 고대 병기 중 하나로 해왕류를 조종할 수 있는 포세이돈이 시라오시 공주의 능력으로 이를 막아냅니다. 이후 루피 일행은 잔치를 벌이는데, 카리브는 로빈과 넵튠의 대화 중 시라오시가 포세이돈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카리브는 그분에게 사실을 알린다며 떠나고, 이후 밀짚모제 적단은 어인섬을 떠나며 펑크하자드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세계 정부의 버려진 실험 장소이며 아카이노와 아오키지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아오키지는 아카이노 원수 취임에 반대하며 결투를 벌였고, 아오키지는 패배하며 해군을 떠났었죠. 다시 돌아와 펑크하자드에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이론 모네, 미치광이 과학자 시저, 그리고 칠무의 트라팔가 로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로우는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기 위해 카이도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로우는 루피에게 사왕 카이도를 쓰러뜨리자고 동맹을 제의하고, 루피는 로우와 동맹을 맺으며 카이도를 쓰러뜨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카이도의 백쇄적단은 시저가 만든 인조악마의 열매로 능력자 군단을 만들고 있었고, 로우와 루피는 카이도의 백쇄적단 전령 약화 목표를 위해 로우는 인조악마의 열매의 원료인 SAD를 파괴하기 위해 제조실로 향하고, 루피는 인조악마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시저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로우는 펑카제대의 루피를 잡으러 온 스모커와의 협력으로 베르고를 제압하고 SAD를 파괴합니다. 한편 루피는 그곳을 관리하는 시저를 발견해 체포하려 하지만 모네의 방해로 쓰레기장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베가펑크가 카이도의 혈통인자로 만든 인조악마의 열매를 먹은 모모노스케를 만나게 되죠. 이후 용으로 변한 모모노스케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루피는 아이들을 실험체로 쓰는 등 시저의 행포를 보고 분노하며 시저를 날려버린 뒤 우소과 나미가 날아가 버린 시저를 체포합니다. 이후 실험체로 쓰인 아이들은 치료를 위해 타시기와 함께 베가펑크에게 향하고, 밀짚모자 1단과 로우는 시저를 데리고 인조악마의 열매 스마일의 제조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공장에 있는 도플라밍고가 다스리는 왕국 드레스로자로 향합니다. 그리고 펑카제대에서 만난 키네몬과 모모노스케도 목적지가 같다며 함께 향하죠. 한편 카이도에게 인조악마의 열매를 납품하던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거래를 망치려는 로우의 행동에 분노하며 로우가 있는 펑카자드로 오게 됩니다. 다만 도플라밍고는 일당이 떠난 후에야 펑카자드로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스모커와 해군들만 있었고 도플라밍고는 분노하며 이들을 죽이려 하지만 아오키지가 이를 막아냅니다. 이에 도플라밍고는 쿠젠에게 티치와 협력을 왜 하고 있냐며 정체가 뭐냐고 물은 뒤 다시 드레스로자로 돌아가게 되죠. 이후 로우는 도플라밍고에게 전보벌레를 통해 시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칠무엘을 관둘 것을 요구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도플라밍고가 칠무엘을 사퇴했다는 기사를 확인한 밀짚모자 1당은 드레스로자에 도착하고, 로우와 루피 1당은 시저 인도팀, 써니오 안전확보팀, 공장파괴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됩니다. 공장파괴팀 중 루피는 죽은 에이스의 열매 이글이글 열매가 콜로세움 상품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시저 거래팀 로우는 그린비트에서 시저를 거래하기 위해 도플라밍고를 만나지만 도플라밍고가 칠무엘을 그만둔 것은 거짓 기사로 밝혀지며 이들의 거래는 무산됩니다. 하지만 스모커의 요청에 드레스로자에 온 대장 후지토라가 등장해 도플라밍고와 협력하여 로우를 생포하려 하고 로우는 도망치는데, 그런데 그때 도플라밍고가 써니오 안전확보팀 상디 나미푸루 초파 모모노스케를 발견하며 써니오로 돌진합니다. 다만 상디가 도플라밍고를 막아내지만 당시 상디에게 도플라밍고는 역부족이었고, 로우의 도움으로 상디는 겨우 도망치게 됩니다. 계획이 무산된 로우는 인조악마의 열매 공장 파괴만 하고 하겠다며 상디 일행에게 시저를 데리고 자신의 일행인 조우로 가라고 하며, 상디 일행은 먼저 조우로 떠납니다. 한편 콜로세움에 참가한 루피는 이글이글 열매를 상품으로 준 게 도플라밍고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되며 콜로세움을 나가려던 와중 불법 무기 밀반입의 본거지였던 드레스로자에 잠입한 혁명군이자 죽은 줄 알았던 루피의 형 사보를 만나게 되고 열매 탈취를 사보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로 변장해 콜로세움에 참가하고 우승하며 이글이글 열매를 손에었죠. 한편 드레스로자의 남은 나머지 밀짚모자 1당은 도플라밍고 1당에 의해 억압된 자들의 사연을 듣게 되고, 공장을 파괴해 도플라밍고가 인조악마의 열매를 못 만들게 하여 카이도의 분노가 도플라밍고에게 향하게 하려는 작전과는 달리 밀짚모자 1당은 도플라밍고를 직접 쓰러뜨리기로 합니다. 일단 이들은 사람들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슈가를 기절시키면 드레스로자가 혼란에 올 것이며 억압된 자들과 동맹을 맺으며 슈가를 기절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견문색을 각성한 우소의 활약으로 슈가가 쓰러지게 되고 장난감들이 모두 해당되며 도플라밍고 1당은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장난감으로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자들을 우솝을 신으로 섬기며 우솝을 가도수비라 부르게 됩니다. 이후 격전 끝에 인조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만드는 공장이 파괴되고, 루피와 로는 콜로세움 전사들의 도움을 받아 왕궁 최상층에 다시 도착하게 되며 도플라밍고 트래블과 2대2로 싸우게 됩니다.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로우와 도플라밍고의 회상이 나오는데, 도플라밍고는 천룡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천룡인에서 일반인으로 내려오며 당했던 치욕적인 과거로 인한 흑화되었던 이야기와, 도플라밍고가 마리조아의 국부를 알고 있어 천룡인이 도플라밍고를 함부로 못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시한부 인생을 가진 로우는 세상을 멸하기 위해 도플라밍고의 부하로서 훈련받고 있었지만, 센고쿠에 의해 도플라밍고 해적단에 몰래 잠입한 해군 도플라밍고의 동생 로신한테가 로우를 빼돌렸고, 로신한테는 로우의 시한부 목숨을 위해 도플라밍고가 노리던 수술수지 열매를 로우에게 먹인 뒤 도플라밍고에게 죽으며 로우가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밝혀지죠. 회상이 끝나고 로우는 모든 기력을 다하며 트레보를 쓰러뜨리고 상황은 결국 루피와 도플라밍고의 1대1 싸움으로 결착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전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어포스를 2번이나 사용한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도플라밍고로 쓰러뜨리죠.
다만 공장 파괴 및 시저 확보를 통해 도플라밍고가 인조 악마의 열매를 못 만들게 해 카이도가 분노해 도플라밍고를 제거하게 하려는 로우의 작전과는 달리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직접 쓰러뜨려 카이도의 분노는 루피와 로우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해군에게서 달아난 밀짚모자 일당 및 그들을 따라오지 않은 콜로세움의 전사들은 서로 부자의 잔을 나누며 루피의 사나이 적으로 들어가고, 로우와 밀짚모자 일당과 키네몬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 만난 키네몬의 동료 칸주로와 함께 나머지 동료들이 있는 다음 목적지인 조우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우에 도착하는데 조우는 천년이나 살아있는 거대한 코끼리이며 그 등 위에는 수인의 종족 밍크족의 나라 모코모 공국이 있었죠. 이곳에서 루피 일행은 모모노스케가 와노쿠니의 쿠리 영지의 후계라는 사실, 그리고 와노쿠니와 밍크족이 동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모노스케는 루피에게 카이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와노쿠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타도 카이도우를 목표로 루피는 코즈키가 밍크족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루피 일행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라프텔을 인도하는 사실과 조우에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때 와노쿠니의 사무라이를 찾던 백수적단의 사인자 잭이 즈니시아를 침공하려 하는데 알 수 없는 모모노스케의 힘으로 즈니시아를 조종해 잭을 제압합니다. 이후 루피는 와노쿠니를 가려고 하던 중 상대가 노스블루의 범죄 집단인 빈스모크 가문의 3남이며 빅맘의 적단과의 정략 결혼을 위해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상디의 과거 회상 속 형제들과 달리 상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지 못해 버려졌고 상디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결국 루피, 나미, 브룩, 초파 그리고 밍크족 전사들인 페드로와 캐럿은 상디를 탈환하기 위해 빅맘의 적단의 주둔지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향하고, 조로 일행과 사무라이들은 먼저 와노쿠니에 가서 잠입하기로 하죠. 빅맘의 영토인 토토랜드에 도착한 루피 일행은 페드로의 작전을 위해 일행을 나눠 상디를 탈환하는 루피, 나미, 초파, 캐럿 그리고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베끼는 브룩, 페드로로 팀을 짭니다. 브룩과 페드로는 무사히 로드 포네그리프의 탁본을 손에 얻지만 상디를 탈환하는 루피 일행은 상디의 약혼녀인 샬롯 푸딩을 만나는데 그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 유혹의 숲에서 빅맘의 적단의 대간부인 샬롯 크래커와 샬롯 브릴레를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결국 크래커를 쓰러뜨리고 빅맘의 성으로 향하던 상디와 빈스모크 가문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상디는 도망치면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빈스모크 일가의 협박에 도망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루피를 무참히 공격하죠. 상디에게 정없이 얻어맞은 루피는 결국 빅맘의 부하들에게 나미와 함께 끌려가 성의 감옥에 갇히지만 빅맘의 밑에 잠시 있던 징배의 도움을 받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한편 상디는 빅맘이 빈스모크 일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며 자신이 희생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상디는 루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루피는 상디를 위해 빅맘의 적단과 싸움을 벌이기로 다짐하죠. 징배의 권유로 루피는 빅맘을 암살하기 위해 산하로 들어간 배지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배지는 빅맘을 키워준 마드 카르멜의 사진이 깨졌을 때 빅맘이 약해진 걸 보았다며 상디 결혼식 당일 카르멜의 사진을 깨고 빅맘을 암살하기로 하는데, 몇 시간 뒤 이들은 상디와 푸딩의 결혼식에 난입하여 빅맘을 키워주었던 마드 카르멜의 액자를 깨트리며 빅맘을 나약하게 만들지만 패닉에 빠진 빅맘의 폐양색을 담은 비명으로 배지가 준비한 암살 무기가 부서져 작전은 실패해버리고 탈출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마침 빅맘이 발산하는 폐양색 폐기의 풍압 때문에 폭탄이 든 옷값이 낙하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폭탄이 폭발하여 홀케이크 성이 파괴되고 연합군은 그 사이에 무사히 탈출합니다. 빅맘과 호미지들의 추격에도 우여곡절 끝에 서전드 써니오에 도착한 루피 일행이었으나 미리 도착한 샬롯 페러스페로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견물색을 가진 샬롯 카타쿠리에게 이들은 붙잡힙니다. 다만 동료들이 무사히 도망치도록 루피는 홀로 카타쿠리를 데리고 거울 세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일당은 페드로의 자폭 덕에 페로스페로를 떨쳐내고 구두버스트를 발동하여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카타쿠리를 맡은 루피는 카타쿠리처럼 견문색을 각성하며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으로 변해 카타쿠리를 제압하고 써니오로 귀환하죠. 하지만 빅맘과 그녀 해적단은 계속해서 일행을 추적하는데 루피 일행은 모두 지쳐 빅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제르마 더블식스와 징미가 이끄는 태양 해적단이 나타나 빅맘 해적단을 막아내며 루피 일행을 마침내 빅맘의 영토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장면은 마리조아로 전환되고 마리조아에서는 세계 각국의 왕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는 세계회의가 개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룡인의 노예가 된 쿠마를 탈환 및 천룡인에게 선전포고를 위해 사부와 혁명군의 군대장이 잠입하는데, 이후 보니도 마리조아에 잠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국 사부와 혁명군은 쿠마를 탈환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모르건조가 기사로 발행하는데, 그 사건은 사부가 코브라를 살해했다는 기사, 비비의 실종, 차를러스경 살인미수, 세계회의에서 결정된 칠무의 폐지였습니다. 이 의제 이후 해군은 칠무회를 체포하러 가고,
이 의제를 보고 티치는 행콕의 능력을 뺏기 위해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루피 일행으로 전환되고 징베와의 재회를 약속하고 헤어진 루피는 카이도와 오로치가 지배하는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루피 일행은 와노쿠니의 험난한 입국에 흩어지게 되고 루피는 그곳에서 동물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타바라는 소녀를 만나고 타바에게 오로치와 카이도 폭정에 관한 사실을 들으며 백수적단으로부터 식량을 빼앗아 와노쿠니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해줍니다. 타마와 헤어진 뒤 루피는 키네몬 일행이 있는 오뎅 성터에서 키네몬 일행을 만나고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을 비롯한 사무라이들이 오뎅의 아내 토키의 능력으로 오뎅의 의지를 잇기 위해 가와에서 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2주 후 불축제밤 카이도의 본거지 오니가시마 토벌 계획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루피는 자신이 식량을 구해준 마을에 카이도가 온 소식을 듣고 홀로 카이도에게 돌진해 공격을 하지만 루피는 무참히 패배하며 카이도는 루피를 우동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한편 백수적단에는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 드레이크가 잠입해 있었고 드레이크는 CP0가 해적과 거래를 한 사실을 발견하죠. 그리고 장면은 루피로 전환되며 루피는 와노쿠니 제수들이 있는 우동에서 카이도에게 덤비다가 잡혀버린 키드와 재회하게 되며 키드가 샹크스와 싸우다가 팔이 잘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우동에서 루피는 과거 와노쿠니 제일의 야쿠자 효고루를 만나 무장색 패기의 각성을 배우게 되죠. 같은 무렵 빅맘의 적단이 루피를 쫓아 와노쿠니 근처에 왔지만 영토 침범에 대항하여 카이도의 대감한 킹이 빅맘의 적단을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빅맘의 적단은 간신히 살아남지만 빅맘은 바다에 빠져 기억상실이 된 채로 와노쿠니에 표류하게 되고 기억을 잃은 빅맘을 발견한 초파타마 모모노스케는 빅맘이 좋아하는 팥죽이 루피가 갇혀있는 우동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우동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루피를 탈옥시키기 위해 빅맘과 함께 우동으로 향합니다. 결국 빅맘은 우동에 도착하고 우동을 관리하는 백수적단의 3인자 퀸을 날려버리며 우동은 난장판이 됩니다. 정면 승부는 안 된다고 생각한 퀸은 틈을 노려 공중에서 떨어지며 빅맘의 머리를 공격하고 이 충격으로 빅맘은 기억을 되찾습니다. 다만 기억을 갑자기 찾으며 빅맘은 잠이 들고 그 틈을 타 퀸은 빅맘을 데리고 카이도가 있는 오니가시마로 향하죠. 우동을 관리하던 퀸이 없어지고 빅맘의 난동으로 엉망이 된 우동을 루피 훅으로 와노쿠니 사무라이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됩니다. 그리고 오니가시마의 연행된 빅맘은 카이도를 만나자마자 싸우며 하루 동안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이들은 의기투합해 해적 동맹을 체결하기로 하죠. 한편 조로는 오뎅의 딸 히오리의 부탁에 와노쿠니의 도신 류마의 검이자 와노쿠니의 보물 슈수이를 와노쿠니에 돌려주는 대신에 카이도에게 상처를 낸 유일검 오뎅의 애도 엠마를 받게 되며 수행을 시작하고 루피도 우동에서 효고로에게 배운 카이도의 내부를 파괴할 수 있는 무장색 패기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티치가 행콕의 능력을 뺏기 위해 출항하기 전 티치의 본거지 벌집 섬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는 모리아의 동료 압살롬을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리아가 압살롬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쳐들어오죠. 하지만 검은 셔멜 적단은 이미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압살롬을 죽여 능력을 빼앗았고 그 능력을 시리오가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티치가 나타나 티치는 모리아에게 배에 타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해군 본부로 전환되고 이들은 사왕 카이도 빅맘이 동맹을 맺은 소식을 전달하며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센코쿠는 과거 빅맘 카이도 흰수염 시키 왕직 은부 등 대해적들이 록스디 지배계라는 선장 아래 록스의 적단으로 있었다는 사실, 천룡인과 노예가 있던 갓벨리에서 로저와 거프가 동맹을 맺고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켰다는 사실, 전투가 있었던 갓벨리는 지도에도 있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은 세계의 금기에 과도하게 접근해 록스의 적단의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장면은 키네몬이 정한 카이도의 처치 결전의 당일이자 키네몬이 전파한 집합지로 전환됩니다. 다만 그곳에는 미리 도착한 키네몬과 오뎅의 사무라이들 이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심지어 이들은 아군과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상황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무라이들이 따르던 오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뎅은 와노쿠니에 온 흰수염과 인연이 되어 2번대 대장이 되고 항해 중 800년 전 공백의 100년에 태어난 인물로 와노쿠니를 찾기 위해 악마 열매 능력으로 시간을 거슬러 온 토키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이후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던 오뎅을 로저가 데려가 로저 적단과 라프테레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야기. 오뎅이 없는 틈을 타 오로치가 불법 무기를 대량 생산해 카이도를 와노쿠니에 불러들인 이야기. 오뎅이 항해를 간 사이 카이도와 오로치가 와노쿠니를 점령해 오뎅이 돌아와 사무라이들과 카이도와 싸웠지만 함정에 빠져 카이도의 공격을 맞고 패배하게 되고 이후 오뎅은 처형당하지만 자신의 사무라이들만을 살린 후 이들에게 조이보이를 위해 와노쿠니 개국을 부탁한 이야기.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는 오뎅의 부탁을 위해 오뎅의 아내 토키의 시간 열매 능력으로 미래로 온 가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뎅의 이야기가 끝난 뒤 결전지에 아무도 없던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이미 오뎅의 사무라이의 스파이로 잠입한 칸주로가 오로치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해 오로치가 미리 손을 쓴 것이었죠. 그리고 백수적단의 함대가 나타나며 사무라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루피 키드 로우가 모습을 나타내고 오로치의 수하로 잠입한 키네문의 동료 덴지로가 와노쿠니 사무라이들과 함께 등장해 백수적단을 제압합니다. 이들은 오로치가 칸주로로부터 계획을 들은 뒤 어떤 책략을 쓰기 전 이미 집합 장소에 대기하고 있어 무사했던 거였죠. 칸주로는 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모모노스케를 납치하며 오니가시마로 떠나고 루피와 사무라이들은 토토랜드에서 무사히 돌아온 징베와 백수적단의 함대를 깨고 오니가시마에 잠입합니다. 다만 루피는 무작정 오니가시마에 홀로 돌진하며 그곳에서 카이도의 딸 야마토를 만나게 됩니다. 야마토는 오뎅의 처형 장면과 항해 일지를 읽고 오뎅을 동경하게 되었으며 함께 카이도와 싸우고 싶다고 루피에게 제안합니다. 한편 카이도와의 결전을 위해 따로 뒷문으로 잠입한 아카자의 사무라이들은 섬의 뒷문에서 배신자인 칸주루를 쓰러뜨리고 추후 합류한 아카자의 사무라이 출신 흰수매적단의 16번 대장 이조와 함께 성내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서는 카이도가 와노쿠니를 해적의 제국으로 바꾸는 신 오니가시마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에 오로치가 반발하자 카이도는 오로치를 죽여버리죠. 그때 아카자의 사무라이들이 나타나 카이도를 찌르고 사무라이들 루피 일행 연합이 모두 등장해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아카자의 사무라이들은 카이도와 결전을 하기 위해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지만 이들은 카이도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모두 쓰러집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오니가시마를 와노쿠니로 옮기기 위해 공중에 띄우는데 카이도 앞에 빅맘이 나타나고 과거 카이도는 빅맘에게 물고기 열매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 루피 로우키드 킬러 조로가 옥상에 나타나고 빅맘 카이도와 대결을 시작합니다. 다만 빅맘 카이도 합동 공격에 조로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최악의 세대는 빅맘 카이도의 합동 공격이 버겁다고 생각해 이들을 분리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를 가까스로 분리시키며 로우키드 vs 빅맘, 루피 vs 카이도의 결전이 시작되죠. 한편 밀짚모제 적단은 각각 맡은 백수적단의 간부들을 쓰러뜨립니다. 또한 상대는 형제들처럼 혈통인자를 각성하며 강화된 외골격으로 백수적단의 3인자 퀸을 쓰러뜨리고 조로는 폐양색을 각성시키고 백수적단의 2인자이자 과거 신이라 불린 루나리아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종족이 킹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로우키드도 열매의 능력을 각성을 시키며 가까스로 빅맘을 쓰러뜨리죠. 다만 루피는 폐양색을 각성했는데도 카이도에게 패배하며 오니가시마 밑으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그 근처에 있던 로우의 적단의 도움으로 루피는 무사히 육지로 올라오고 루피는 모모노스케에게 펑카자다 쓰레기장에서 위로 자신을 올려준 것처럼 자신을 오니가시마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모모노스케는 시노부의 능력으로 20년 후로 숙성이 되며 28살이 되어 카이도처럼 용으로 변한 뒤 루피를 카이도에게 데려다주죠. 그리고 루피는 다시 올라와 카이도와 마지막 결전을 펼치는데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로 변하는 열매를 먹은 루피가 각성하기 전 루피를 죽이라는 오로성의 명을 받은 CP0가 카이도와 루피의 싸움을 방해하며 루피는 CP0의 방해로 방어를 제대로 못한 채 카이도의 공격을 전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다만 루피는 오히려 각성하며 기어피스 태양의 신 니카로 변하고 카이도를 결국 쓰러뜨리죠. 이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휴식을 취하는 도중 로빈과 로우는 오뎅의 아버지인 스키야키에게 플루톤이 와노쿠니에 있다와 와노쿠니의 벽을 파괴해 개국하며 플루톤이 해방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프텔을 인도하는 4개의 포네그리프 중 3번째 로드 포네그리프를 발견하게 되죠. 다만 로빈이 플루톤에 대한 사실을 밀짚모제 적단에게 이야기하던 중 카리브도 이 소식을 또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근처에 해군 대장이자 수순열매 능력자 류큐쿠가 등장합니다. 추후 떠날 루피 일행의 도움을 또 받으며 이후에 와노쿠니를 지킬 수 없다 생각한 모모노스케는 사무라이들만으로 류큐쿠를 상대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근처에 있던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로 류큐큐를 공격하고 류큐큐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도 원피스를 뺏으러 간다고 말하며 와노쿠니를 떠나죠. 한편 루피 일행은 와노쿠니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새로운 신문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기사 내용은 루피 키드 로우의 현상금이 30억 벨이며 루피가 사왕에 올랐다는 소식. 버기 크로코다일 미호크가 연합을 하며 버기가 크로스 길드를 만들었고 버기가 사왕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다만 이 진실은 크로코다일이 칠무회가 폐지되면서 쫓기는 입장이 된 미호크에게 연합 제의를 하며 크로스 길드를 만든 것이고 연합을 키우기 위해 크로코다일이 버기에게 돈을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었지만 버기가 잡일을 하겠다며 자신도 연합에 껴달려고 부탁해 가입했던 거였습니다.
다만 버기의 부하가 버기를 크로스 길드의 수장처럼 보이게 포스터를 만들며 해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버기를 수장으로 오해하게 되었죠. 이 진실을 모른 루피, 키드, 로우는 이 사실에 당황합니다. 로우는 함께 싸운 키드에게도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던져주고 키드가 빅머메에게서도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키드는 진심으로 원피스를 찾기 위해 불의 상처인 남자를 찾기로 결심하죠. 한편 장면은 여인섬으로 전환되고 여인섬에는 행콕의 능력을 노리던 티치가 찾아옵니다. 그곳에는 행콕을 체포하기 위해 온 해군과 비정상적인 내구력을 가졌지만 멸종한 루나레아족의 혈통이자와 실무의 혈통이자를 이용해 만든 세라핌이 있었습니다. 티치는 해군과 세라핌 그리고 여인선 사람들을 제압하며 행콕을 잡아내는데 그때 레일리가 등장해 상황을 중지하고 티치는 결국 물러나죠. 하지만 여인섬에 있었던 코비가 티치에게 납치당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밀즈모 제적단으로 전환되고 루피는 사부의 코브라 암살, 비비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루피는 비비를 찾자고 하지만 조로가 이를 말리며 루피는 겨우 진정하죠. 그리고 장면은 사부로 전환되고 사부는 드래곤에게 자신은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연락합니다. 사부가 드래곤에게 전화하던 도중 장면은 임무로 전환되며 임무는 사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며 혁명군의 의지를 이어 혁명이 일어난 루루시아 왕국의 X자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루루시아 왕국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대사와 함께 루루시아 왕국에 16개의 빛이 떨어지며 루루시아 왕국은 사라지죠. 그리고 장면은 며칠 후 항해 중인 밀즈모 제적단으로 전환되고 이들 앞에 날아가고 있는 보니가 나타납니다. 그때 바람이 불며 초파도 날아가고 루피는 초파를 잡아내며 함께 날아가던 보니도 잡아내고 물속에 빠집니다. 결국 징베가 이들을 구해내고 보니는 이들에게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은 베가펑크의 연구소가 있는 에그헤드라고 말해줍니다. 한편 나머지 밀즈모 제적단이 있는 곳에 거대 해왕류 크기의 상어 로봇이 나타나 이들을 공격하는데 자신을 베가펑크라고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나 상어 로봇을 제압하며 이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장면은 드레이크가 대장으로 있는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로 전환되고 헤르메포는 이들에게 코비를 구하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세라핌이 있는 에그헤드가 근처라며 빌리자고 요청하지만 소드의 프린스는 드레이크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거절하죠. 그런데 그때 거프가 해군보보 지포르틴에 도착하고 거프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티치의 본거지 하치노스로 향하자고 헤르메포에게 소리치죠. 그리고 장면은 로우 해적단으로 전환되는데 로우 해적단 앞에 로우가 모은 포네그리프를 뺏으려는 티치와 그의 선원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로우는 검은섬 해적단의 능력을 강력한 패기로 해제하고 그의 선원들도 로우와 힘을 합쳐 검은섬 해적단과 대등하게 싸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쿠잔이 검은섬 해적단과 함께 토트랜드가 푸딩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장면은 키드로 전환되고 키드는 엘바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CP0, 루치, 카쿠, 스치시로 전환되고 이들은 베가펑크 암살 임무가 떨어졌다며 에그헤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가펑크는 6명의 분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한편 밀즈모자 일당 앞에는 베가펑크 분신 1호도 나타나고 이 베가펑크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며 밀즈모자 일당을 연구소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 1호는 밀즈모자 일당에게 오하라가 왕국의 존재를 알아채 버스터콜로 괴멸했다는 사실, 그 왕국이 미래 과학도시였다는 사실, 공백의 100년은 세계정부와 한 왕국의 싸움이며 세계정부는 그 왕국의 사상을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에서 지우고 있다는 사실, 죽은 줄 알았던 사우로가 거인족들과 함께 오하라의 무언들을 엘바프로 옮겼고 이 문헌을 베가펑크가 모두 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리고 장면은 보니를 구한 루피, 초파, 징베로 전환되고 이들은 베가펑크의 연구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니는 루피랭에게 쿠마가 자신의 아버지며 쿠마가 베가펑크에 의해 사이보그가 되었다는 사실, 쿠마는 폭군이 아니며 특수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 앞에 베가펑크의 본체가 나타나고 베가펑크 본체는 뇌의 열매 인간으로 온갖 지식을 제한 없이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모모노스케의 열매가 실패작인 이유는 핑크색이라서 실패작이라는 사실, 200년 정도 전에 마리주아를 덮쳤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쓰러진 철의 거인을 베가펑크가 세계정부 몰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연구가 고대 왕국의 에너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런데 그때 보니가 벌레를 보며 기절합니다. 보니가 기절한 사이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줄 것이 있다는 이야기와 루피에게 에그에 대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장면은 혁명군의 임시본부에 있던 쿠마로 전환되고 쿠마는 뜬금없이 달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쿠마는 마리조아에 도착해 레드라인을 오르죠. 그리고 장면은 CP0로 전환되고 이들은 에그헤드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에그헤드에 도착한 CP들의 배가 사라졌다는 실종 사실을 언급하며 에그헤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다만 베가펑크가 못 들어오게 하자 루치는 세라핌 쿠마의 능력으로 강제로 에그헤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베가펑크는 이를 막기 위해 베가펑크에게 은혜를 입은 센토마루와 세라핌을 보내지만 루치는 위권 칩으로 세라핌을 조종하기 위해 위권이 CP0보다 높은 센토마루를 제압하고 세라핌의 조종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피와 루치가 만나게 되고 루피는 동물계 능력을 각성한 루치를 가볍게 제압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가 누군가가 바란 소망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말해주고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 중 자연계는 힘들지만 동물계 초인계는 만들 수 있으며 그 과학으로 만든 결정체가 세라핌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루피렌과 함께 출항할 준비를 하는데 연구소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 틈을 타 회복한 루치와 CP0들이 연구소로 돌진하죠. 그런데 그때 스튜시가 CP0를 모두 제압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튜시가 록스의 적단 미스 버킨의 클론이자 CP0에 몰래 잠입한 베가펑크의 아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리고 베가펑크 분신들은 루치가 제압당한 틈을 타 세라핌들은 다시 자신들의 위권으로 가져오죠. 한편 기절했던 보니가 깨어나고 보니는 쿠마가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지에 대해 물으며 베가펑크를 쫓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쿠마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고통, 기억 등을 실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보니는 베가펑크를 쫓다가 쿠마의 기억을 발견하고 쿠마의 기억에 손을 대려 하죠. 그리고 뜬금없이 베가펑크가 사라졌다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면은 흰숨의 고향 스핑크스로 전환되고 이곳에서 마르코가 없는 사이 해군이 흰숨의 유산을 노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 이 해군들은 자칭 흰숨의 아들 위블이 막아냈지만 료크규가 위블을 끌고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리고 장면은 키자루로 전환되고 키자루는 작전을 위해 에그헤드로 향합니다. 그런데 에그헤드로 향하는 키자루와 함께 오로성이 있었고 이 오로성의 이름이 제이가르시아 세턴이라는 게 밝혀지죠. 여기까지가 2023년 2월 1일 기준까지 나온 최신화의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